순노르 TV. 일본의 기괴하고 소름 돋는 요괴 탑10 제6편 12. 아카덴추. 아카덴추는 수천 마리의 일본 요괴 중 가장 귀여운 요괴 축에 속해 여전히 인기가 많은 너구리 요괴인데요. 아카덴추는 에도시대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주로 도쿠시마현 이타노군 나루토시 근처의 풀숲에서 모여 살았다 합니다. 생긴 모습은 왠지 쫄깃쫄깃하고 오동통할 것 같은 전형적인 너구리의 모습에 트레이드 마크인 빨간 조끼를 입고 사람을 흉내내며 두 발로 서서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 앞에 나타날 땐 절대 너구리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고 다리를 다친 어린 아이나 그보다 더 어린 갓난아기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주로 불상맨들의 모습으로 변신해 혼자 숲길을 지나다니는 인간 앞에 나타났다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업히거나 안겨서 이동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러는 이유는 걷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따뜻한 체온을 가진 인간에게 업히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너무 귀여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잠들면 변신이 풀려 꼬리가 아래로 주르륵 흘러나왔는데 이에 업어주던 사람이 놀라면 잠에서 깨 감사하다는 의미로 어깨를 퐁퐁 쳐주거나 말린 물고기나 감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하네요. 9위. 이탄모멘. 이탄모멘은 약 10m 정도의 긴 천의 모습을 한 요괴로 일본의 끝단 가고시마현에서 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탄모멘은 초저녁전부터 출몰하기 시작해 하늘을 떠다니다가 사람을 발견하면 긴 천 같은 몸으로 얼굴을 감싸거나 목을 졸라 공격하고 결국에는 질식시켜 목숨을 빼앗았다 합니다. 실제로 가고시마현의 다카야마 지방의 전승에는 이탄모멘의 공격을 받아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남아있다 하는데요. 그리고 천처럼 생겼지만 칼로 베자 피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 천처럼 보이는 것은 위장이고 그 아래 보이지 않는 진짜 몸이 있을 것이란 설도 있죠. 여담으로 이탄모멘의 이야기가 유명한 가고시마현에서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놀면 부모님이 잠을 안 자면 이탄모멘이가 휙 날아와가 목을 비틀어빈대 라고 말해 아이를 잠재우는 풍습이 남아있기도 하다 하네요. 8위. 아카시타. 아카시타는 붉은 혈한 뜻을 가진 요괴로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좋지 못한 일이 생기고 재앙이 몰려왔다 하는데요. 전체적인 생김새는 구름 사이 부자연스럽게 끼어있는 검은 먹구름과 같았고 얼굴 옆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손을 내밀고 있었다 합니다. 또한 붉은 혀라는 이름 그대로 항상 열고 있는 입안에는 피보다 더 붉은 혀가 꿈틀대었다 하는데요. 아카시타는 에도 중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아카시타에 열려있는 입이나 붉은 혀를 보게 된다면 반드시 나쁘고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이라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맑은 날 하얀 구름 사이로 먹구름이 끼어있다면 그것을 아카시타라 생각하고 그날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카시타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연민을 느껴서 부유한 자들의 것을 가난한 자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등 수호신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네요. 7위. 케라케라 온나. 케라케라라는 뜻은 숨김없이 크게 웃어댄다는 뜻으로 케라케라 온나는 쉽게 말해 깔깔대는 여자란 뜻인데요. 이 요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르륵 나타났다가 또 스르륵 사라졌는데 주로 큰 산이 있거나 사람보다 키가 큰 담장 또는 집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곤 했다 합니다. 전체적인 생김새는 기모노를 입은 중년 여성으로 아주 못생겼지만 그 못생김을 가리기 위해서인지 이에는 검은 흑칠을 하고 또 아주 두꺼운 화장을 했다 합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비주얼로 나타난 케라케라 온나는 자신을 바라보고 나자빠진 사람의 비밀을 까발리며 연신 비웃어대다가 갑자기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합니다. 니 몰래 유자 반스 입고 다니지 맞지? 대상은 여자와 남자를 가리진 않았지만 비율은 남자가 더 많았고 또 남자 앞에선 더 크게 비웃었다는데요. 이에 사람들은 케라케라 온나가 여러 남자들과 논일던 불순한 여자의 영혼이 타락해 요괴가 된 것일 거라 추측하기도 했다 하네요. 6위. 호네온나. 호네온나는 에도 시대보다 훨씬 이전인 8, 9세기 헤이안 시대에 나타났다는 요괴로 생전 자신을 구성하고 있던 살과 피는 모두 세월에 씻겨나가고 뼈밖에 남지 않은 희한한 모습으로 구천을 떠돌던 요괴라고 하는데요. 호네온나는 다른 나쁜 요괴들처럼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하는 등의 직접적인 해를 끼치진 않았지만 생전 자신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나 아주 잘생긴 사람을 보면 잊지 못해 죽어서도 그 사람을 찾아가 어떻게든 사랑을 나눴다고 합니다. 물론 뼈밖에 남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불화살과 칼에
맞을 것이 뻔하니 아주 예쁜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말이죠. 그러다가 이상한 낌새의 남자가 잠을 자다가 눈을 뜨게 되면 다 썩어버린 뼈를 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심약자인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하는데요. 또한 자신의 하얀 뼈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생각한 호네온나는 온몸을 가릴 수 있는 유카타를 입고 거리로 나가 자신을 쳐다보는 남자들에게 뼈를 보여줬다 하네요. 뭐 바바리 거리요? 5위 노비아리. 노비아리는 늦은 밤 도쿠시마현이나 에이메현의 풀숲이나 개울,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는 터널 근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요괴로, 처음엔 작은 눈알의 모습으로 나타나 반짝반짝 빛나는 안광으로 사람의 시선을 끌다가 쳐다보면 점점 커지기 시작해 사람의 두세 배까지 길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완전히 커지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의 목덜미를 물어뜯거나 긴 몸을 이용해 목을 휘감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유유히 하늘로 올라가 연처럼 떠돌다가 또 인적이 드문 곳을 발견하면 다시 작아져 사냥감을 기다리기를 반복했죠. 그런데 노비아리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변이 조용해지고 살기가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긴 막대기 같은 물건을 노비아리에게 들이대며 니 몇 센치인데 니가 그렇게 크나? 일로 와봐라. 니 몇 센치인데? 라며 노비아리의 키를 재려고 하면 쭈글쭈글 다시 작아지면서 도망갔다 합니다. 요괴이긴 했지만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4위 다치에바. 다치에바는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된다는 명도 삼도천에 자리하고 있는 요괴로 우리에게는 타리파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존재인데요. 타리파란 뜻은 이름 그대로 옷을 벗겨내는 노인이란 뜻이죠. 타리파의 이야기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동양의 불교권 국가들에선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만큼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추정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되었다 합니다. 타리파는 죽은 사람이 삼도천에 도착하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그 벗긴 옷을 의룡수란 나무에 걸어 가지가 휘는 정도에 따라 이 사람이 생전에 착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나쁜 짓을 일삼으며 살았는지 판단했다 하는데요. 만약 살인이나 누군가에겐 생명과도 같은 물건을 도둑질하는 등의 큰 죄를 저질렀다면 의룡수의 나뭇가지는 엄청나게 휘었고, 타리파는 그 자리에서 죄 지은 자의 손가락을 모두 꺾어버리거나 옷은 물론 피부 또한 모두 벗겨낸 뒤 지옥으로 보냈다 합니다. 무섭긴 하지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요괴가 아닐까 싶네요. 3위 오무카데. 오오무카레는 산 하나를 7번 감싸 안고도 몸이 남을 만큼 거대했다는 초대형 진해 요괴로 벌레형 요괴들 중에서는 가장 인간들에게 치명적이었고 또 많은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오오무카레는 헤이안 시대 초기에 나타났으며 거대한 덩치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청력을 잃을 만큼 큰 벼락 소리가 나고 그 뒤로는 지진이 일어났다 합니다. 또한 엄청난 요력으로 하늘의 용들까지 끌어내려 잡아먹을 정도였으며 외피는 칼이나 화살 같은 것은 통하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하는데요. 또한 오오무카데는 자신의 영향력이 닿는 모든 마을에서 매년 가을마다 16세가 된 소녀를 제물로 요구했는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마을에 역병을 뿌려 기형아를 낳게 하거나 수천 개의 다리로 마을을 짓밟아 멸망시키는 등 망설임 없이 잔혹한 행위를 했다 합니다. 그렇게 진해 말종처럼 막 나가던 오오무카데는 헤이안시대 최고의 장수 후지와라노 히데사토를 만나고 말았고 그가 쏜 하늘의 기운이 담긴 빛의 화살을 맞고 허무하게 토벌되었다 합니다. 닌 한국에서 안 태어난 걸 다행인 줄 알아. 2위 바케쿠지라. 헤이안 시대까지만 해도 동해는 고래해라 불릴 정도로 고래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배를 타고 나가 고래를 학살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죽였는데 바케쿠지라는 이렇게 죽은 고래들의 원혼이 만들어낸 요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생김새는 흰수염 고래처럼 아주 큰 고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뼈밖에 남지 않은 흉흉한 모습으로 그 근처에는 기괴하게 생긴 요괴 새들과 요괴 물고기들이 가득했다는데요. 배에서 일을 하는 선원들은 바케쿠지라가 나타났다는 것을 냄새로 알아차리곤 했는데 바케쿠지라에게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끔찍한 악취가 풍겼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죽음의 냄새 중 원한이 가장 끔찍한 냄새를 풍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원들은 바케쿠지라가 나타났다 싶으면 고래 사냥을 포기하고 즉시 돌아가곤 했는데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고래 사냥을 멈추지 않으면 바케쿠지라는 인간들에게 살이 썩어가는 고통스러운 저주를 내리거나 해일을 일으켜 그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합니다. 1위 하리오나고. 노비아리와 함께 에이메현에서 종종 출몰했다는 하리오나고는 허리보다 더 긴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을 가진 매우 아름다운 모습의 요괴였다 하는데요. 하리오나고는 밤에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남자들 앞에 조심스럽게 나타나 가만히 미소를 짓고 남자가 미소에 응답하면 그를 인적이 드문 은신처로 데려간 뒤 본색을 드러냈다 합니다.
그 순간 하리오나고의 머리카락 끝은 아주 날카로운 갈고리처럼 변했고 갈고리는 사냥감의 급소 이곳저곳을 꿰뚫어 말하는 것과 움직임을 봉쇄했다 하는데요. 그리곤 고통스러워하는 먹잇감을 여유롭게 바라보며 천천히 잡아먹었다 합니다. 하리오나고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머리카락 갈고리가 몸을 꿰뚫기 전에 또는 이제 막 꿰뚫기 시작했을 때 용기를 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 단단한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로 도망치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밖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문을 열지 않고 버티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합니다. 하리오나고의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았고 또 아침이 되면 사라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을 열면 문 사이사이에는 철심 같은 머리카락이 끼어 있거나 날카롭게 핥힌 자국들이 넘쳐났다 합니다.